10살에서 만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 소년 심판에선 이런 글이 소개됩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삶에서 끝은 아니다. 잠깐의 쉼표일 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마침표보다 쉼표다. 그러니 초조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렇다고 그 실수가 곧 실패는 아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같아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종섭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김종섭이 부른 찬양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은 이탈리아 관련 내용인데요. 자가격리도 없어지고 코로나 방역이나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곤 이제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포스케어 유럽 전체 수련회 관련 소식을 현지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5월 선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6일에는 8년 만에 한국 방문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백기어를 제거하고 선교사로 와서 그런지 선교지에서 일하며 사역하다 보니 매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음 한켠엔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주 안에서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의 사귐을 통해 충전의 시간을 갖고 5월 2일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이탈리아도 자가격리가 없어지고 코로나 방역이나 마스크 착용도 특수한 경우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곤 해제되었습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북부 아름다운 가르다 호숫가에서 포스케어 유럽 전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마스크 대면 수양회로 있었습니다. 저희 로마 교회에선 3명의 이탈리아 현지 리더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왕복 14시간 차량으로 이동하며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준비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5월에는 코로나 광야를 벗어나며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새 땅의 소산을 먹는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 날씨가 25도를 웃돌지만 일터로 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즐겁고 가볍습니다. 로마 교회에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 2 가정도 일을 하고 저도 주 3일 정도 바티칸 시국 전문 투어를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에 약속의 땅에 머물며 현지 사역의 우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또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의 큰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50대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세컨 찬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현지 제자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하고자 기도합니다. 올 하반기 빈첸조 형제님 현지 사역자 코스와 풀비오 리따 자매님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이분들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의 제2의 선교사의 삶을 더 멋지게 넉넉하게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한국의 한 단체에서 지원하는 물질로 올 말까지 3가정을 선정해 식료품 지원을 하는 사역이 하나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정과 코로나 때 남편을 잃은 가정과 아이가 4명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렴한 서민마켓을 이용하지만 이분들에겐 최상급의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 주시길 감히 기도드립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디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계셨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쓰실 만한 자로 준비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저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은혜 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저희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선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인데요. 하와이 섬 유명하죠. 이곳에서 공부하는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적 대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5월 11일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시빌 비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Why Micronesian Students Struggle in Hawaii? 왜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은 하와이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HSESJ, 교육과 사회의 정의를 위한 하와이 전문가들 HSESJ에 의해서 20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Racism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cronesian Students in Hawaii입니다. 하와이에서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에게 쏘지는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적인 대우. 이 연구 보고서는 하와이 공립학교에서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교육적인 성취와 경험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Compact of Free Association, 미국과 맺은 자유협정에 의해서 비자 없이 자유롭게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태평양의 세 개 나라인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6개의 연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마이크로네시아 학생들의 50%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둘째, 하와이시는 전반적으로 86%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근데 마이크로네시아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43%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셋째, 교육부에 있는 자격 있는 영어 교사와 가정 방문을 하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사가 부족하다. 넷째, 학교 안에서의 공개적인 인종차별과 고정관념은 마이크로네시아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생활을 중단하도록 만들고 있다. 다섯 번째, 보고서는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은 주변의 학생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과 교사들로부터도 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 어떤 마이크로네시아 가족들은 마이크로네시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눈에 띄게 밀려나고 있음을 불평하고 있다. 하와이 공립학교에서 마이크로네시아 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주요 원인은 인종차별주의와 조직적인 불평등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책적인 권장사항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는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언어가 다른 섬 사람들의 서로 간 소통을 위하여 언어 향상에 후원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훈육과 처벌 대상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평을 제거하고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하와이 대학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을 위한
이중적인 언어로 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호놀룰루 경찰들은 마이크로네시안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영국 보고서는 이런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HSESJ는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권장사항만이 아니라 하와이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호소한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알로하의 가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며 환대하면서 상호간에 존중하는 것, 알로하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마이크로네시안들에 대한 안 좋은 조크와 인종적인 비방을 중지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평등과 연합, 사회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 하와이는 어떤 곳일까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발전한 잘 사는 태평양의 큰 섬에서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은 어디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괌에서는 이런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마이크로네시안 학생들이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이겨내고 태평양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럽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관련 뉴스를 예루살렘 현지에서 조성은 전도사님이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을 위한 천연가스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월드 이스라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 공급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 나온 것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안을 하면서부터 원유 가격이 올라간 것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재 해상 매장량에서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퍼내고 있으며 다른 가스 프로젝트가 확장되고 온라인화됨에 따라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수를 2배로 늘릴 태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가스는 주로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이집트와 요르단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가스 탐사 업체 에네르기아는 이스라엘 앞바다 아테나 탐사 지역에서 8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는 곳을 또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에너지 장관이던 유발 스테이니츠에 의해 2017년에 발급된 시추 면허에서 첫 번째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해상 배타적 경제 수역의 전체 확인된 가스량을 8천억 입방미터로 늘렸습니다. 유럽은 현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터키는 이 대륙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협력을 구걸해 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날을 대참사라고 부르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나크바의 날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추모할 것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탈립 하원 의원은 월요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언급하며 아랍어로 나크바의 날, 대재앙으로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탈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나크바의 날에 폭력과 공포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인명피해와 가족, 파괴된 이웃을 엄숙하게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립의 이 결의안은 베티 맥콜럼, 마리 뉴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란 오마르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시온주의 유대인 평화행동, 팔레스타인 정의행동 미국인, 프로젝트 48, 미국 팔레스타인 권리운동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히브리달 이하르월 5일에는 엘라드 도시 등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UNRWA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고 팔레스타인 난민 수를 500만 명으로 부풀린 것은 평화에 매우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많은 아랍인들이 1947년에서 49년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1947년 총 80만 9,100명의 아랍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으며 1949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아랍인은 총 16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약 65만 명의 아랍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러나 사실 UN 팔레스타인 중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보다 더 낮은 47만 2천 명에 도달하고 이 중 약 36만 명이 아랍 난민으로 원조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인 RF에 따르면 1948년 전쟁 당시 그의 역사에서 설명했듯 떠나간 모든 사람들은 아랍의 초기 승리를 전망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아랍의 군대가 국경을 넘은 후부터 모든 식민지가 정복되고 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그들의 자비에 몸을 던질 때까지 하루나 이틀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날을 나크바의 날이라고 말하며 아랍인들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 전쟁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한 수치는 실제 수치보다 몇 배나 불어났고 지금의 500만 명은 터무니없이 불어난 거짓입니다. 당시 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토착민으로 사는 이들보다 주변 아랍국에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짜 고향이라는 듯 계속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현지에서 조성은 전도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msh.kr을 입력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선교지를 향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그 사랑 강중현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